반갑습니다. 하면서. 오케이, 그래, 그게 더 좋아요. 오늘은 7강이지? 네. 오늘이 7강인데 그 사요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전 마음 공부하면 주로 사막을 하고 이제 사은도 감사 생활도 하고 하는데, 사요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 원불교 대학생들은 사요 실천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요 실천이라는 것은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개혁해서 나온 세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대한 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서 사유를 실천하는 원불교 대학생이 돼야 이게 참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는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유 실천이라는 것은 정전 마음 공부에서 정전 대의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구현해 간다. 그래서 사유를 실천해서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우리 교법을 사유해야 한다. 교법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라는 건 뭐냐면 네 가지 요긴한 법, 네 가지 중요한 법. 뭐 하는데 중요하냐?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이제 이 건전한 세상, 낙원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네 가지 법이라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고르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이 세계가 왜 낙원이 되지 않냐면, 첫째는 서로 이 분쟁이 다퉈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낙원이 안 되고, 둘째는 고르지 않아요. 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게 인권평등, 그 다음에 이 권리가 많은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이게 고르지 않은 것이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낙원이 되려면 이게 골라야 돼. 골라져야 된다 이거죠. 이 전반 세계라는 거는 인권이 골라지고, 지식이 골라지고, 교육이 골라지고, 생활이 골라져서 다 함께 잘 살고 있는 세계를 전반 세계라고 하는데, 그건 평등 세계예요. 전반 세계가 우리 원불교의 최종적 목적이라. 평화 세계 다음에 평등과 전반 세계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평등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높은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려서 아랫사람하고 맞추는 게 있잖아요. 부자들 돈 뺏어서 아랫사람 나눠주면 그게 평등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등의 개념은 뭐냐, 밑에 사람을 이거를 가르쳐 갖고 자력을 양성해서 이렇게 높여줘 갖고 위에다가 상향평등을 시키는, 우리 원불교는 상향평등이에요. 전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있게 만들고, 생활이 빈곤한 사람을 차후간 공도자 숭배를 해갖고 생활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권도 높이해서 위에다 맞추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위 거를 끄집어서 이렇게 내리는 사회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참 이게 미래의 최고의 이 정치 시스템이고 사회 시스템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불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도자들이 참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밑에 사람을 살려내도록 힘쓰는, 교육에 힘쓰고 이렇게 공도에 힘쓰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야 이것이 말하면 이 진리에 맞는 세상이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뺏어서 하는 건 진리에 안 맞아요. 진리. 세상의 원리에 안 맞고, 세상 원리에 맞는 건 스스로 마음을 우러내서 가르치고 길러서, 이렇게 강자들이 약자를 가르치고 길러서 키워주는 것이 이 사요의 대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이 세상에 구현을 해야 되는, 누가 구현을 하느냐. 그래도 원불교 대학생들이 이 개념을 알아갖고 커가면서 이와 같은 전반 세계 평등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데다가 써서 어떻게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여러 가지로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치료시키는 필요한 방법이 사유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전 병든 사유와 치료법이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데,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는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고 보면 시일이 되면 불안전한 사회, 부패의 사회, 파멸의 사회가 되고 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불교에서 사회를 얘기하는 건 없어요. 불교는 아무리 봐도 사회를 없어. 사회가 그냥 개인의 수도가 있죠. 근데 유교는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가 있는데 유교도 이런 쪽으로 사회를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는 건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이건 사은에 해당하는 건데 그 다음에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는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을 모르는 것이며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건 내가 가지는 공익심이 없는 까닭이 이 네 가지를 갖고 사회가 병든 증거라고 했어요. 자기 남 원망 생활하는 거하고 의례 생활, 잘 배우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고 공익심이 없는 거. 이 모든 여러 가지 사회 병중을 싹 골라도 이 네 가지로 잡았다 이거죠. 이게 좀 탁월한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통것도 뭐 별 병인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면 그 병이라 이거. 국민들이 전부 배우기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면 그 병든 사회잖아요. 가르칠 줄은 모르고 그렇죠. 공익심이 없고 이기주의만 병든 사회라 이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교화로서 잘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가면 그 치료가 잘 되는 동시에 병도 완쾌한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본규의 교리 중에 인생의 요도와 사은 사연은 여러 가지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치료하는 필요한 방법이며 진실로 적절한 약방문이다. 약방문이라는 건 처방전이라 이거예요. 난 생각하노라. 그럼 이 세상 어떤 병이 들었는가? 개인이나 가정사회, 국가가 서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만 발견하는 것. 남의 잘못만 찾는 것이 이게 병들었는데 또 병이 있다 이거죠. 그럼 무슨 병이 있느냐? 자력생활하지 못하고 의례생활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늙은이나 어린이나 이건 할 수 없다. 병든 사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성심으로 배울 줄 모르는 것. 배우는 성심이 없는 것.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여성들은 또 안 배웠잖아요. 그런 차별제도가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만 가르칠 줄 알고 널리 교육을 하지 못하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개인주의하고 가족주의에 떨어져서 공도자를 숭배할 줄 모르고 공익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런 병이 있으니 이 병을 우리가 치료해야겠다. 그랬어요. 이런 병을 치료하고 보면 이 세계가 전반 세계가 된다. 원불교의 최종 목적은 전반 세계. 전반이라는 건 담요예요, 담요. 담요를 쫙 깔아놓으면 우들두들한 땅에다 쫙 깔아놓으면 판듯하잖아요. 그게 전반 세계라고 한다 이거죠. 그것을 이 불보살로 사람들은 불보살로 변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그래서 조각난 이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차별이 심한 이 세계를 균등의 세계로. 이게 사회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참 이 진보에서도 차별을 평등으로 하지 않는데 조금 진보적 평등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그 진보적 평등은 막 다툼이 생겨요. 자꾸 싸우고 막 이렇게 불평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거는 다툼이란 게 없어요. 균등으로 이 차별 심한 세계를 균등의 세계로 한다. 대장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일원주의는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고루 잘 살게 하는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자는 것이니 나부터 사유를 실천해서 조각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차별이 심한 세계를 균등의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균등 세계로 만들 것이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 봐도 사람이란 게 전부 뭐냐면 지식도 차이가 있고 지혜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력 차이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이 세상에 그게 이제 자연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 자연이니까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자나 그다음에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고 키워서 이 강자로 만들 것이냐는 이 정신이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 공부 잘해서 나만 이게 성공한다. 요거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런 정신 초등학생. 이 말하면 공부는 잘하는데 사고의 범위가 초등학생이래. 어떻게든 이 사회에 이렇게 고르지 못한 사회를 키워서 나하고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함께 잘 살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대학생 수준이잖아요. 안건이 사고 수준은 그동안 어떻게 나만 공부 잘하게 성공하면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도 같이 나하고 같이 성공하냐. 이게 정사님은 내 혼자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80점 맞자. 근데 그거는 참 고등학생 죽어도 안 돼. 나 혼자 100점 맞고 싶지. 내 점수 같이 80점 이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평등의 정신이 불법의 내부에는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이 우주의 법계성이 평등성으로 돼 있어요. 우주는 평등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평등성을 진리를 딱 채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평등 세계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회는 안 바꾸려고 해도 부처님의 그 정신은 평등이라는 게 딱 들어있어요. 평등성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자성은 평등성지다.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 그걸 아주 사회학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평등성을 모르면 불법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평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의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평등을 할 것이냐? 전 인류가 무슨 잘 살아야 돼요. 이 생활이 균등해야 돼요. 부자 잘 산다는 건 생활이 좀 골라 맞아야 돼요. 뭐 똑같은 도 없지만 이 좀 이렇게 너무 가난한 사람 올려주고 이렇게 골라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막 세금 매겨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야, 그 기가 막 자력을 자꾸 길러서 그 사람이 소득을 높여줘야지 그냥 세금으로 해갖고 막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만 저기 정치한 사람이 미국에서 그냥 육편이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미국에서 정치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자력을 세워야 자력을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가르쳐주고 잘 배워야 돼. 자력하려면 잘 배워야 하잖아요. 잘 배우려면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줘야 하고 공도주의가 실현된다. 그리고 학교를 자꾸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공도주의예요. 이게 하는 거는 그게 공익정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다 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첫째는 자력을 높여줘야 돼. 모든 사람의 자력. 근데 지금 말하면 세상 봐봐요. 이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자는 건 뭐냐. 미국 사람을 계속 미국 사람들이 원조를 많이 해요. 아프리카 사람은 정말 참 덕이 많아요. 많이 나눠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맘먹고 아프리카 사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잘 살게 만들 그건 안 해요. 그건 없어요. 영국 사람도 뭐 잘 나눠주는데 키워서 자기 것 높여주자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우울하죠. 어디까지 내가 나눠줘야 되는 거지 올려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력을 양성하는 게 이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미국 들어가서 미국 사람의 정신에서 약속을 자력을 하게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교관 해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 생각 왜 미국 사람이 그렇게 인지가 이렇게 안 열렸냐 그렇게 했으면 이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갖고 해야지 막 원조만 자꾸 돈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됐다고 우유를 먹었다니까. 우유를 한 박스 치골학교 와갖고 막 우유 끓여 먹고 신났다 그랬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됐다고. 내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그건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잘하긴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자력 양성을 시켜주자. 그러려면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아무리 자력 양성해도 자기가 잘 배우고 가르치고 그냥 공도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대인데 참 사회 실천은 세계 균등의 원리요. 평등하게 만든 원리요. 세계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전부 공익심이 있어야 한다. 세계가 내일이요. 사회 실천으로 대균등력을 얻자. 세계 일을 내일로 알아서 전 세계를 균등의 세계는 그런
그런 힘을 얻자 이거죠. 그런 힘을 얻자. 사막을 하면요. 3대력을 얻거든요. 사원을 공부하면 가마력을 얻는다 이거죠. 사효를 실천하면 균등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공경해, 참 학교 세운 사람이 공경해 줘야 돼. 학교 세워서 막 사람들 교육시키는 사람은 엄청 공경해 줘야, 교육자들 공경해 줘야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 참 공경해 줘야 되니까. 교무님도 공경해 줘야 돼. 그래서 남 가르치는 직업이 참으로 공경해 줄 직업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해주자 이거죠. 그런데 사유라는 거는 뭐냐?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마음 공부냐면 대종탄이 이렇게 했어요. 타력자랑하는 사람에게 자력생활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마음 공부죠. 내가 타력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자력생활을 할지를 몰라요. 그 방법을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니까 마음 공부잖아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배우려고 하니까 마음 공부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을 가르치는 마음 공부요. 공익심 없는 이기심 있는 사람을 공익심이 있는 사람을 바꾸니까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사유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라. 마음 공부라 이거예요. 전혀 사유를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온전 생각 취사 막 몸살들만 하기 마음 공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배울 줄 모르는 거 잘 배우는 거 가르치고 공익심 이걸 길러주는 게 큰 마음 공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력 양성은 뭐냐 하면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누가 나부터 돌려야 되는 거야. 나부터 돌리지 않는데 자력이 없는 노인이나 자력이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노인, 어린이, 병자 이 세 가지. 노인, 어린이, 병자 빼고는 나머지 자력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응? 없는 사람이 뭐냐면 자력을 얻은 사람은 자력을 어떻게 공부 삼아 양성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해. 자력이 없으면 의무와 책임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효도해도 자력이 있어야지 경제력이 있어야 효도를 하죠. 어? 몸이 아프면 효도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에다가 충성을 하려도 뭐 건강해야지 해야지요. 자력이 없으면. 자력이란 건 세 가지.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립력, 육신의 자활력. 이 세 가지예요. 몸도 자력이고요. 경제도 자립력이고 정신도 자립력이에요. 세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력 없는 사람 보호죠. 자력 양성의 목적은 두 가지. 의무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해요. 무자력자 보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무자력자를 보호하자는 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나 무자력자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특히 마음이 약해서 이 참 힘이 없는 사람을 내가 건져내야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그냥 그것도 무자력자니까 정신적으로 그것도 건져내야겠다. 근데 내가 뭐 이게 경제적 무자력자는 어떻게 건지냐. 그건 어떻게든 자력을 양성해서 막 이 직업을 갖게 하고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 내가 운동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관 이 자력 없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력 양성에서 뭐 하냐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무자력자 돕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확실해요. 그런데 자력과 타력을 원불교는 다 더 중요해요. 타력신도하고 자력신 두 중 여기는데 자력이 위주가 돼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좌단 상사님도 자력과 타력이 다 중요하나 자력이 근본이다 이거. 자력이 없으면 타력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력이 없는 타력이 받을 수도 없어요. 또 원불교의 자력 생활을 아우르지만 자력을 근본으로 한다. 우리가 청년회 때 상탄법사님 들은 거예요. 상탄정사님한테. 그때는 그냥 우리 자타력 병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자력이 위가 돼서 타력을 수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강조하는 게 자력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자력을 양성에 대해 말씀하시기 사람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도록 서로 권장하여 남녀노소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 내 교육을 시켜서 이 가정사회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 그럼 인권 평등이다. 사람이 권리가 평등해진다. 이거. 좌우간 이게 자력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원불교는 일찍부터 학교도 세우고 교육도 시키고 야학도 하고 했어요. 원불교는 야학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어요.
총부에서 막 몇백 명 갔다 그때 6.25 뭐 그때 막 야학을 막 시켰어요. 일제시대 대통령 때 야학 시켰거든요. 그게 원광대학 때 야학이 원광대학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게 지금 야학이 이제 밤에 이제 공부 밤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냥 하나 글자 모르는 사람 그냥 글자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나 많아서 전부가 뭐 이 기억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갖다 가르친 거잖아요. 수백 명 가르쳤더니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런 정신을 갖자.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교육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탈핵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자력을 위해서 오늘로 내 힘으로 살자. 이거를 집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주 세계적 운동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뭐냐면 자조. 그래. 자조라는 게 뭐냐면 근면, 그렇죠? 자조, 근면, 협동.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정신. 자조라는 거는 자기가 먼저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줍니다. 자기가 먼저 노력을 해요. 하면 그때 하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노력 안 하고 있으면 하늘이 절대 안 도와주고 내가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게 대단히 훌륭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에게 막 아무리 원조해주면 안 되고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잘하도록 정신을 집어야지. 집어야면 그 다음에 이게 하늘에 그 복이 온다는 거죠. 자기 노력 안 하는데 그냥 오질 않는다. 이게 자조정신이 새마을운동 정신인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뭐예요? 이게 자립, 자조, 또 뭐하나 차각, 자립, 자구, 차각. 요거를 자립하고 스스로 경제적 쓰고 자주 정신 자주력 있고 자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력을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자력 생활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고 하루를 마치고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빚지고 살았는가 놀고 먹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죠. 제일 대종사님이 경계한 건 놀고 먹는 거예요. 세상에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좀 쉬는 건 괜찮지. 쉬는 건 괜찮은데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는 거 괜찮아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도 쉬는 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놀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폐단 없애자. 자력을 양성해야 인종차별과 남녀차별이 없어진다. 인권평등이 이루어진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종차별, 흑인차별 이게 생기잖아요. 흑인이 자력이 없어. 지금 미국의 최대 과제는 흑인에게 자력을 넣는 거예요. 자력을 넣어서 얼마나 생산력이 많고 그 사람들이 자력 키워놓으면 미국 엄청나게 힘 커요.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그 인구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흑인들 갖다 자력 키워놓으면요 2배로 된다니까. 힘이 2배로. 그건 전부 다 막 자력이 없이 그냥 막노동만 하고 하니까 이게 국력이 안 된다. 이게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를 세 때로 나눠서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아침 일찍이나 마음의 때를 벗긴 선공부로 새 마음을 기르자. 그게 아침은 청소도 하고 마음 청소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낮은 보온 노력의 시간이다. 부지런히 활동해 사은에 보답할 새 생활을 만들자. 예? 이 경제적 자립력은 낮은 때 얻죠. 밤은 참회 반성의 시간이다. 하루 동안의 신고의 삼업으로 남을 해친 일이 없는가 반성해 나날이 새 생활을 개척하자. 원불교인들은 이 새 생활 일과를 실천해야 돼요. 원불교인이 늦게 일어나고 막 9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난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오후 2시에 일어난 사람. 그럼 밤새껏 뭐 하다가 오후 2시에 일어나. 잠자. 아침 6시에 자고 뭐 2시에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보온 일심하고 참여 완성하고 이거를 생활화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도 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어디 가도 환영받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사람이 달라요. 오늘 강산이가 이렇게 봤는데 언제 저렇게 공부를 했다냐. 이놈아 응우설이 생기신 것도 금강경의 핵심인데 내가 그동안 내 잘못 봤구나. 근데 보니까 막 오늘은 막 여기도 막 빛이 팍팍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선방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생활 일과를 이거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 물어봐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한번 물어.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력을 거두려면 생산 예측이에요. 생산은 많이 하고 저금을 하라 이거죠. 이게 대종타님께서 저축조합을 처음. 원불교 생기자마자 저축조합했고 근검저축 단전 이거 했다요. 새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새생활 운동을 한 거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은 전 국민이 계기운동, 전 국민이 기술을 갖자. 계기운동. 잘하기 읽고 오늘 내일을 살 전 국민이 기술을 갖춰서 생활하자 이거죠. 능력을 길르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셨다. 생산 예측의 자립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 타력 생활하라는 정신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대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 있어요. 그 집안에 한 사람 있으면 복잡하네. 한 사람만 있으면 복잡해. 자관 어떻게든 자립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오늘날에 밥 못 먹고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같이 바쁜데 밥 못 먹고 사는 게 절대 없어요. 그래갖고 힘을 길러갖고 어떻게든지 무자락제를 도와야 하는데 핵심은 이게 원기 80년이에요. 80년이면 여러분 태어났을까 모르겠다.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원기 80년에 80년이면 태어났을 것 같다. 그렇지. 80년이면 27. 그러면 안 태어날 수도 있어 여기는 안 태어나. 원광대학교 본관이 거기 그때 준공한 날이야. 원광대학 본관이 그때 봄이요 봄인데 준공한 날이에요. 이게 좌산상산이 보위에 첫 해 오른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전체가 이제 막 수천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대산종사님이 그때 거기 나오셨어요. 좌산상사님도 오시고 대산종사님 먼저 법문을 딱 가지고 좌산상사님 다음에 했어요. 그때 막 바로 그냥 종국산이 되고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딱 다 안 나고 기억해. 여러분 대원정각을 해야 한다. 대원정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냐 그런 거. 대원정각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떡하지. 자력 양성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대원정각 하려면 자력 양성해야 한다. 자력 양성하지 않으면 절대 대원정각 할 수 없다. 막 하느님한테 빌기만 했던 절대로 안 된다. 대원정각은.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대원정각 하려면 자력 양성하라. 이건 내가 이제 직접 들은 거라 이게 이렇게 뜬 거예요. 지자본이라는 것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인데 이게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라. 이 세상에 지자가 지도자가 돼야지 우자를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이 정당한 세상이죠. 우자가 지자 위에 올라가서 휘두르는 세상은 이게 잘못된 병든 세상이에요. 어떻게든지 지자가 지도자가 되도록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왕으로 태어나면요. 그 우자인데도 그냥 왕으로 됐고 양반으로 되면 지자들이 밑에서 막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반드시 지자가 위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자가 선도자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 할 수 없죠. 차차로 지지되도록. 그렇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차별은 없애되 지우차별은 둬라. 이거예요. 지우는 차별을 둬라. 우자가 지우자 위에 올라가.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게. 지자가 우자에 올라가지 지우차별은 둬라. 그래야 우자들이 빨리빨리 나도 지자가 되자고 올라간다. 차별을 해야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거는 차별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지자본이라 하려면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잘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지자의 손발을 묶어놓고 우자가 지자에 의해서 일을 다 차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좌선상사님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병든 세상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정신개벽의 근본, 잘 배우는 거. 도덕의 스승, 정사의 스승, 생활의 스승, 학문의 스승, 상식의 뭐든지 나보다 높으면 배우라 이거예요. 묻고 배우라. 도덕이 높으면 도덕의 스승이고 정사가 높으면 정사의 스승이고 생활, 학문, 상식. 근데 고교만 스승이 전체 스승은 아니에요.
정치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은도한테 배워야지. 그리고 그때 행정인가 정치인가? 그래 배워야 되는데 그때는 스승인데 그러면 다른 거 배우려면 수학하면 나한테 배워야 되죠.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뭐 이게 사람 고거에는 그렇게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배우는 데 들어가서는 언제나 자관 배우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눈이요 수족이요 생미요 생명이 영생의 등불이라 이렇게 했군요. 근데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 도가에서는 심사가 마음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종사님부터 이렇게 축법계통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를 직접 지도하는 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심우가 있어야 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동지가 있어야 된다. 동지가 심우. 심계, 마음속으로 계문을 스스로 갖고 있어요. 나는 매운 계문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너무 과식하지 말자. 이런 계문을 하나. 저녁에 밥 먹지 말자. 이런 계문이 하나 있어야 돼. 뭐 먹지 말자. 이렇게 계문, 이런 계문을 하나씩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심사, 심우, 심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 정산종산, 대산종산 그리고 3세 재불재성님을 모시고 가까이로 구전심수로 그때그때 직접 지도받는 심사가 하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 염려몰망 스승을 모셔야 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심우가 있어야 되고 심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잘 배우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오늘은 모르는 걸 배우고 살았는가 못 배우고 살았는가, 사생 중 사람 된 이상 배우기를 좋아했는가, 이렇게 스스로 반조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 지식이 평등해지고 지식이 평등해진다 이거죠. 예, 될 것이다. 이렇게 성인은 아랫사람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에 나보다 낫으면 스승을 알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타자녀 교육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내 자녀가 지금은 대학생들이 없잖아요. 근데 내 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 자녀만 기르지 말고 타 자녀를 기를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교육기관이 되든가 선생님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내든가 이 타자녀 교육에다 마음을 두고 있어라 이거죠. 그래서 은원이도 타자녀 교육을 했나 모르겠다. 언어학 코칭이 타자녀 교육이지. 언어학 코칭이 타자녀 교육인데 그거는 정신적으로만 하는 거고 물질적으로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타자녀 교육의 정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자. 이 가르치는 성의를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타자녀 교육 중에 가장 큰 타자녀 교육은 조불불사라, 불보살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방은 불보살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녀 교육이 최고예요. 선방에다 이게 도움을 하면 타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불보살을 기르는 게 타자녀 교육 1번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유경사업이나 국민 인성교육에다가 합력하는 것도 타자녀 교육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여기가 누구냐면 이 김준 원장님이 저기 대산종사님과 김도영 교수하고 있어요. 김준 원장님이 새삼의 초대 회장이고 김도영 교수가 2대 회장이고 제가 3대 회장인데 여기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두 분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새마을 운동하고 이 새삼 운동하고 우리 교법으로 이 사회를 좀 바꾸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 두 분이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 김도영 교수님도 원광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중사위까지 오르셨잖아요. 예? 요거는 뭐냐면 새삼운동센터 여기가 16년 전인가 여기 처음 개원했을 때 여기서 나온 그 예비교무들이 와갖고 지금 노래 부르는 영산대 학생들 저기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때 한 50명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원식 할 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이리시설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그래서 그럼 교육 평등이 된다. 교육을 평등시켜야 된다. 선성의 말씀에 동서성인이 다른 분이 아니라 잘 가르치고 교화를 잘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중에 그래서 뭐냐면 개인도 의무장학, 사회도 의무장학, 국가도 의무장학, 교단도 의무장학, 좌우간
이 사회가 어디가 좌우간 할 수 있는데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장학금제도 보내야 돼요. 이 장학금제도 참 좋은 거예요. 꼭 돈 많은 사람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야 되잖아요. 서울론이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막 그 고급의 그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서울론 내 다음 화요일에 서울론 멘토 400명이 강의를 하거든요. 우리 안건이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봐요. 거기 서울론에 한번 참석하면 된다니까. 여기 이제 박은원이가 이제 KT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프로젝트를 좀 우리 새삼이로 따올라 그래요. 따서 이제 그 멘토 이제 400명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보내라. 지금 1시간만 하는데 내년에는 막 8주 해갖고 딱 하는데 이 워낙 건지도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냐 하고 걱정을 하니까 안건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니까요. 안건이와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어때? 해볼만 하지 않아요? 서울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서울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으니까 뭐 학원도 갈 수 없고 뭐 돈이 없으니까. 온라인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아이들한테 콘텐츠만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멘토가 붙어가지고 학습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 중에 우수한 애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한 400명 정도를 뽑아서 그 청소년 4명한테 멘토 하나씩을 붙여가지고 학습 멘토링을 해주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없대요. 멘토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제안을 하니까 거기서 좋아가지고 이번에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그 8주 코스를 해야지. 그럼 거기가 한 뭐 5명 내 하면은 400명이 5명 막 2,000명 이렇게 해갖고 서울 시내 이제 불우한 애들에게 최고급 저기 뭐야 대치동 최고급을 갖다가 이렇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원에서 최고급 프렌트를 딱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래도 이제 안건이가 딱 한번 이제 주위 사람 모아갖고 막 같이 이제 거기는 이제 또 그거부터 교육을 해야죠. 멘토 또 교육하고 또 멘토 교육하고 학생 교육하고 막 2,000명이잖아요. 2,000명을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도소 위치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 서구 사상인데 사람이란 건 근본적으로 악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루면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규제해서 그냥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은 감옥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서양 시스템 머리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동양 사상은 안 맞아요. 사람은 원래가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성을 개발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원래가 죄인이니까 이게 죄인으로 해갖고 하니까 결국 아무리 가도 감옥수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거꾸로 이게 말하면 사람을 교육을 해갖고 자성을 개발해서 그냥 없애버린 이장이 반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교도소에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교육은 좀 시켜요. 그 아니라 그걸 재활시켜서 재생시키는 위주. 거꾸로 우리 동양식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교육을 하나 만들면 이게 완전히 세계를 다 뒤집는 건데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누구? 성현이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립 뭐 교도소를 만들어서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된다 이거지. 이런 것이 지금 너무나 지금 막 갈 길이 많아요. 공도자 숭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공익심 보고 우리 본공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이렇게 대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공도 생활평등 함께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완전한 세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을 일과를 실천하는 것 같고 매일같이 일상생활법 반조를 하고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잔의 공도자 숭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거를 실천하는 이런 에서 이 사회, 이 세계와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진 원불교 대학생들로 변모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같이 마음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이 자성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 세상을 평등 세계로 만들려는 원대한 꿈을 한번 갖고 있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들을 저기 해서 좀 흑인들을 가르쳐서 그 불평등을 없애고 이 마약도 없애고 이렇게 하고 내가 오매불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은도가 뭐 하겠다고 이름까지 바꾸고 왔어요. 이름 은도가 아니라 승덕이로 바꿨대요. 탈승자, 승이라는 거는 이게 이 수레란 말, 수레라고 해서 일체 생명을 태우고 덕이라는 건 이제 교화를 하는 거잖아요.